네, 남정희 선생의 총각 뱃사공 주제곡입니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실 때 함께하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조금 노래와는 맞지 않지만 우주 뱃사공으로 대기권의 강을 건너서 먼저 누리호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어떻게 노래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네, 제가 약간 올드한 취향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다음에는 좀 반짝이는 구두와 노란 샤스 네, 입고 오시면 담당 PD가 노래를 딱 맞춰서 네. 틀어주실 것 같습니다. 중절모까지 쓰고 와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발사 소식을 첫 소식이 바로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 기술 100%죠. 네, 순수 우리 기술 100%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2차 발사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미완의 성공으로 그친 1차 발사 때 가짜 인공위성을 싣고 하늘로 향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요. 오늘 누리호 2차 발사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약간 수십 초, 40초 조금 넘게 연소가 덜 되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상당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날씨와 강풍, 부품 여러 이상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지난 15일 발사 목표는 기상 악화로 또 16일에는 산화제 레벨 센서 부품 이상 등으로 두 차례 저지가 됐었죠. 네. 하지만 설계, 제조, 조립까지 모두 우리 역량으로 개발한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정상화했습니다. 네. 최대 변수로 꼽혔던 게 기상 상황인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도 약하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날씨로 인해서 발사가 지장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고요. 또 기술적 변수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11시 50분이었죠.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산화제 공급 시스템 냉각 작업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후 4시 발사 기준으로 한 냉각 작업이 시작된 거라서 네. 4시 정각에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YTN 라디오도요. 3시 한 50분 정도부터 실시간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여러분께 상황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일하시느라 운전하시느라 눈을 발사 장면에 두실 수 없는 분들은 YTN 라디오 듣고 계시면 귀로 발사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준비는 1시 25분부터예요. 그때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때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되고 4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네. 4시가 예정 시각입니다. 예, 지금 상암동 날씨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뒷배경에 살짝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맑고 쾌청합니다. 조금 뜨겁지만. 네. 이우영 아나운서는 이 누리호 발사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뿌듯해, 자랑스러워 이런 느낌인가요? 제가 사실 MZ 세대니까. 문과생이라서 네. 과학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뭔가 우리 기술로 이렇게 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저도 어쨌든 보고 또 전해드릴 텐데 그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사실 X세대에 해당되는 저나 다른 분들은 우주 발사 이러면 남의 일이었어요. 미국, 소련, 러시아 이런 쪽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 주역이라는 굉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2020 원더키드라는 우주 만화가 있는데 벌써 2022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기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기화한다면 또 굉장한 국방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발사체 개발 기술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항상 북한 관련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ICBM 같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이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이 엄격히 통제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독자 개발이 불가피했는데요. 네. 이번 2차 발사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진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네. 그래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자 생중계를 계속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건 발사 성공 여부의 판단보다도 그 올려진 위성에서 첫 교신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한 번 감동과 감탄이 빚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앞서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최강욱 의원 굉장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위는 온라인 회의를 가졌고요.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가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참석한 분들 전부가 6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다고 한다면 굉장한 중징계고 발언을 대부분 다 문제 제기한 쪽의 주장을 인정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최 의원이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고요. 네. 또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했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사건의 당 안팎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 윤리위 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지금 결과가 나온 뒤에도 또 그걸로는 부족하다. 사과를 해라 진정성 있게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장경태 의원과 이 얘기 할 테니까요.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계속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에 대해서는 또 관련 뉴스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20대 대선 당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상희 교수 이번 징계에 대해서 뭔가 언급한 게 있다고요? 네, 이 교수는 이번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 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가볍다고 뭐라고 했군요. 네, 그러면서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에 눕혀야 한다 이렇게 맹폭을 했는데요. 네, 이상희 교수는 이전에도 민주당은 이미 몸통이 썩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네, 전에 이제 이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시기 전후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책을 정책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즉 이번 최강욱 의원의 처분이 자신이 받은 것보다 적은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징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또 당내 의견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죠.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격에 대한 대선 기간 중에 어떤 그런 해명도 있었는데 굉장히 광폭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로 갔는데 공개 연설까지 했네요. 네, 지난 18일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참석해서 공개 연설을 했는데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심소령은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이었죠. 지난 1월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E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서 순직했습니다. 네, 민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김 여사의 연설은 이런 공개 연설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처음이긴 한데 그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7번의 외부 일정을 맞아요. 소화하면서 외부 일정들이 많이 알려졌죠. 네, 정말 광폭 행보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 관람한 것들 네. 얘기가 나왔었고 또 권양숙 여사 예방을 했었고 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었고요. 예, 자 이런 대외 활동 폭이 넓어지는데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항상 쫓아다니는 게 이제 무속인, 네. 역술인 논란인데 이번에도 또 이게 굉장히 이분들 서로 다 자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좀 법사님 뭐 이런 분들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네. 영부인 역할론을 제기한 건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세계 영부인 교류론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영부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남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 안에서도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 굉장히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치는 공적으로 모두가 합의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와 조정 과정인데 뭔가 비선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루트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닌가. 하지만 이것도 또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을 만들거나 대비를 해서 해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전담팀 그래서 더 설치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한편 대통령실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이제 한남동 관제에 배치돼서 네. 김건희 여사를 보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코바나 컨텐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운영하던 회사죠. 회사죠. 어제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 직원이 5명인데 이 중에 네. 코바나 출신 직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약을 지킨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또 뭐 장병 200만 원 월급도 그렇고 공약 얘기가 좀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박태환 선수 이후로 수영에선 좀 즐거운 소식이 없는데 역시 또 스포츠에 능한 우리 시사 뱃사공 네. 오늘 수영 소식 가져왔는데 황선우 선수 은메달 땄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황선우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열렸었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 수영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네. 걸었습니다. 이 한국 경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메달을 딴 게 박태원 선수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형 200m 범위로 좁히면 또 박태원 선수 이후로 15년 만에 쾌거라고 합니다. 예. 자, 이거 보면서 이 선수가 누구길래라고 애매하신 분들은 도쿄올림픽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혜성처럼 그리고 정말 유쾌하게 예. 본선에 오른 아시아 정말 오랜만에 오른 선수였잖아요. 네, 황선우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오른 게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고요. 또 아시아 선수로서도 65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자, 결승전 메달은 실패했지만 이번에 세계 선수권의 이 메달 앞으로 또 대형 수영 슈퍼스타의 출범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시상대에서 본 아시아 선수가 3명밖에 없었나요? 저는 몰랐네요. 네, 그동안 3명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박태환, 그리고 네. 중국의 순양, 일본의 마스모토 가스히로라고 합니다. 예. 자, 또 황선우 선수만큼 주목받는 다른 선수도 있죠? 네, 루마니아의 수영 괴물 18살 포포비치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예선 준결선에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고요. 어메이징한 기록을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자유형 200m 역사상 1분 43초대를 경험한 선수가 역사상 단 4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2009년 전신 수영복 금지 이후의 기록만 본다면 역대 2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자, 스포츠는 보면 요령이 없어요. 지름길도 없습니다. 무조건 땀 흘려 연습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정치도 사회도 좀 스포츠에서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스포츠 뉴스 잘 골라오셨네요. 네. 예, 시사 뱃사공 아니고 오늘은 수영 뱃사공, 예, 우주 네. 뱃사공, 수영 뱃사공. 강을 수영해서 건너도록.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신동곤의 사랑의 금메달 좀 PD의 애정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헌정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뱃사공, 수영 뱃사공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